네, 이번 주 이틀 동안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너무나 가팔라서 좀 멀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롤러코스닥이라고도 이름을 붙이시던데요. 오늘 시장은 어떨까요? 우리가 든든하게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분과 함께 개장 전에 체크할 것들 리스트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죠.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모셔봤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슈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 어떤 건지 첫 번째 체크리스트 바로 열어주시죠. 네, 네, 첫 번째로는 제약 쪽. 네. 보도록 할게요. 이 종근당이 1조 7천억 원의 잭팟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네. 국내 이제 바이오 산업이 약간은 침체기에 있었는데 종근당의 기술 이전 계약을 좀 필두로 해서 뭔가 투자 심리가 나아질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인 것 같은데 제약 바이오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뭐 주가가 살아나는 것은 별개의 네. 문제고요. 네. 일단 응원합니다. 응원해야죠. 근데 뭐 응원하는 거랑 투자하는 거랑은 다르죠. 투자는 그렇죠. 리턴이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응원하는 것은 마음으로 해도 됩니다. 굳이 투자하시려면 유니세프에 투자해도 되고요. 왜냐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에 그렇게 같이 임직원의 마음으로 열심히 투자할 의무는 없거든요. 그거는 잘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고요. 예전에 손호준 씨랑 장나라 씨가 부부로 나왔던 드라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거기 손호준 씨가 제약사 영업사원으로 나왔거든요. 거기서 영업사원의 그 고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동안 그냥 안주했죠. 예를 들어 과자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 보세요. 초코파이 잘 된다면 초코파이 밑으로 쫙 만들고 네. 자일리톨 잘 된다면 자일리톨 쫙 만들고 연구개발을 뭐하러 해요? 남이 만들어낸 거 대충 베껴가지고 그냥 내놔서 영업사원 풀어가지고 영업사원을 갈면 잘 되죠. 우리나라도 그랬죠. 전통적인 제약사, 아까 바이오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네.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전통 제약사의 분야가 있고 네. 바이오의 분야가 있는데 네. 바이오가 지금 그 시대 흐름을 타고 시작하면서 제약사들이 변한 거죠. 거기서 이제 제약사들이 아무래도 돈이 많았는데 그거를 다 영업 조직에 넣다 보니 당연하죠. R&D는 앞이 보이지도 않아요. 연구 개발비 계속 쏟아부어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데요. 당장 영업사원 늘려서 제네릭 갖다 팔면 그렇죠? 비아그라 복제약 팔면 돈 매출 많이 오르는데 뭐하러 연구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제약사들이 맨날 그러고 있었죠. 사모님 운전기사 하면 매출 오르는 거예요. 영업사원들 시켜가지고. 그러다가 리베이트 쌍벌제도 맞고 그래도 안 하다가 바이오가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변화를 하기 시작해서 첫 스타트를 끊었던 게 한미약품이 기술 수주를 8개를 달리면서 그래도 뭐 다 반환을 받았지만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지금 유한양의 렉나자가 탄생을 했죠. 네. 어쨌든 한미약품이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종근당 지금 뭐 한미약품, 유한양행, 종근당, 대웅제약 이 정도 급에서 안 해주면은 다른 중소형 제약사는 안 되죠. 왜냐면 임상 3상 가면 1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 돈을 어디서 납니까? 그러니까 지금 종근당 같은 기업이 5년 동안 지금 매출의 12%를 연구개발에 투입해서 이 성과가 나온 거예요. 네. 연구개발 비용 6,600억 원. 물론 아스트라제네카는 매년 매출의 25%를 연구개발에 투입합니다. 그거에 비하면 못 미치지만 우리나라는 매출 10%가 두 자릿수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그중에 한 자릿수였어요. 한 자릿수도 9%면은 말을 안 하겠는데 5%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게 12%를 계속 5년을 투자했다는 것은 바뀌려는 어떤 의지가 강력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응원을 한다는 거예요. 종근당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노바티스랑 지금 신약 후보물질 CKD 510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죠. 뭐 이게 길기 때문에 이걸 다 하면은 시간이 1시간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만 하면은 핵심 내용만 하자면 네. 이 부분입니다. 노바티스랑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아까 말한 대로 글로벌 임상 3상을 하려면 우리나라 뭐 아픈 손가락 있었죠. 이제 기업명은 아파서 말을 안 할게요. 아픈 손가락들이 있었던 이유가 신약 개발하면 좋죠. 우리나라 이름으로 팔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 문턱을 넘으려면 엄청난 자금과 그리고 노하우가 필요해요. 우리나라 실수를 했던, 의도적으로 조작을 했던, 어쨌든 간에 거기가 무덤이 됐고 거기서 이제 엔젤 투자 자금들이 싹 빠져나갔죠. 거기다 코로나까지 맞으면서 제약바이오 자금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다국적 제약사랑 이제 그 계약을 맺을 애들은 아까 말한 대로 전통적인 제약사들이 각성하는 법밖에 없던 거죠. 바이오 회사들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사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고 노바티스를 잡았다는 게 정말 큰 거죠. 노바티스 제일 유명한 약 뭐예요? 최근에 킴리아 백혈병 그 14살짜리 아기를 그냥 한 방에 살려버리는 5억 8천만 원짜리 그쵸? 그 노바티스를 잡았기 때문에 노바티스가 자기 돈으로 다 합니다. 물론 판권은 내주겠죠. 판권을 내주더라도 이것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진행을 하냐면 임상 2상부터 이제
노바티스에서 진행을 하죠. 네. 그러니까 국내 판권 빼고 나머지 판권을 다 갖게 되고 네. 아까 뭐 1조 7,300억 원 항상 규모에서 유의를 하셔야 될 게 이 돈을 일시불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테오젠, 레고캔바이오가 맨날 1조 수출을 10개를 터뜨려도 매출이 안 찍히는 이유가 이 단계가 빨리 진행돼야 마일스톤을 받겠죠. 세 가지로 나눠지죠. 처음에 계약금을 받고 그 다음에 임상 진행 단계에 따라 마일스톤을 꽂아주고 만약에 그게 신약이 판매 허가를 받고 팔렸을 때 네. 로열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맨 처음에 받는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없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번에 반환 의무가 없어요. 반환 의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는 거죠. 이 약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확신이 없을 경우에 그렇게 하겠죠. 근데 노바티스가 이 물질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지 계약금을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으로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근당에 지금 이 기술을 이용한 자체 플랫폼 기술이 있거든요. 네. 이 기술을 이용한 이 물질이 글로벌 임상 2상 그리고 글로벌 임상 3상을 통해서 노바티스가 유한양행에 얀센이 데려가서 유한양행의 렉나자를 지금 띄워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랑 아쉬운 결과지만 맞붙게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간다면 사실은 뭐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가 그쪽엔 있었지만 여기에는 아예 그 상대가 없습니다. 이게 샤르코마리투스 병을 타겟으로 하는 거거든요. 심장질환 치료제로도 전임상 동물 단계에서는 결과가 나왔지만 지금 임상 1상까지 진행한 것은 이 샤르코마리투스 병을 타겟으로 한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는 치료제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들을 우리가 다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노바티스를 잡았다라는 건 아시겠지만 1상은 모르겠지만 2, 3상을 넘어가게 되면 규모라든지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들을 예전에는 감당을 했었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노바티스가 리스크를 지고 종근당이나 우리 국내 제약사들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뭐랄까요? 모멘텀화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시장이 지금 너무 지금 힘들어지는 구간이에요. 네. 모멘텀이나 성장주를 찾아야 되는 구간에서는 저번에 이제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재편이 됐다. 네. 뭐 신약 쪽 그리고 CDMO 산바로라든지 그리고 이제 플랫폼 뭐 이렇게 됐는데 약간 좀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지만 이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업계가 이제는 글로벌화 되거나 내지는 우리의 국내 기업에 맞게 딱 재편이 되고 이제는 투자할 만한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근데 비중을 뭐 5% 미만 정도? 아직은요. 그 정도 강하게 가져갈 타이밍은 아니다. 강하게 가져갈 타이밍은 제 인생에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고 그러게요. 이거 지금 사야 되는 거 규모에 아닌가? 있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거요? 규모에 있어서 이길 수가 없는 그냥 출발점부터 다르기 때문에 게임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업으로는 모멘텀이 되는 건 맞나요? 기업으로서는 모멘텀이 되지만 이거를 뭐 비중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을 보유한다는 것은 정말로 50%? 아까 말한 대로 그 임직원의 자녀 입장에서 가는 건데 임직원의 자녀는 스톡 옵션도 받고 해외 유학도 가고 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는 돌아오는 게 없죠. 네. 포트폴리오에서 50% 말고 5%만 해도 상당히 큰 비중이지 않습니까? 그 5%에는 담아도 되는지. 하지만 뭐 유한양이 탑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네, 저 아까 전에 그 나눴잖아요. CDMO에서 이제 신약 개발 업체로 올라서게 된 셀트리온. 네.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을 수출하는 알테오젠과 레고캔 바이오 라인. 그 다음에 전통적 제약사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유한양행이라던가 아니면 종분당 같이 신약 호흡 물질을 개발해서 수출한다던가 이런 전통 제약사의 변화에 나타나는 부분. 그리고 저번에 안 말했던 네 번째는 그겁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신약을 세계의 깃발을 꽂기를 원하시는 분은 뭡니까? 하나 딱 있잖아요, 탑픽.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현대라이트보트, HLB. 그쪽이죠. HLB요? 네, 현대라이트보트잖아요. 원래 보트 만드는 회사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HLB가 그쵸? 리보세라닙이 이제 FDA 신약 허가가 5월 16일이면은 발표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발표가 돼야 돼요. 네. 그 지금 그동안 계속 리보세라닙이 혼자 가다가 캄렐리주맙 중국의 항서제약이랑 병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걸 뚫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만약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아까 전에 그 한미약품의 복수를 유한양행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울분을. 근데 이거는
그 복수를 하는 거죠. 신라젠과 코오롱 티슈진의 복수를 못다 이룬 한을 이루려는 HLB죠. 그쪽 라인을 계속 가시고자 하시는 분은 HLB에 걸으셔야 할 것이고 네. 어쨌든 비중은 제 의견은 상관이 없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제약바이오가 정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정말 크게 내 리턴을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종목들 중에서 하여튼 중요한 건 탑픽을 하는 겁니다. 네. 1등주 중에서 비중을 잘 조절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확신이 있으신 분은 뭐 100%를 쏟으셔도 되겠죠. 자, 유한양행 정도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종근당 얘기를 했지만 유한양행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비중은 많이 담지 않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체크리스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주제가 올라왔을까요? 두 번째는 화장품. 화장품 얘기입니다. 이 국내 식약처가 인도네시아 식약청이랑 화장품 분야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 국내에 이제 할랄 인증 기관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인증받은 화장품은 인도네시아에서 따로 인증을 받지 않고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인도 시장이면은 규모가 좀 크니까 화장품주에게 좀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인도네시아죠, 엄밀히 예. 말하면. 네. 지금 2주 동안 화장품을 그렇게 떠들었는데 네. 포텐이 폭발하더라고요, 지금. 포텐이 폭발하다는 거. 완전 대폭등했잖아요, 네. 어저께. 그리고 이건 이미 2주 전부터 별 얘기를 다 해드렸잖아요, 뭐 배경을. 3C 스타일 난다부터 시작을 해서. 네. 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듣고도 안 했다면 뭐라고 해야 되지? 화장품에 원래 관심이 없는데 제가 화장품을 막 떠드니까 관심은 보일 것 같은데 손이 안 갔던가? 아니면 다른 곳에 비중이 있는데 손실이 있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갔었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간에 뭐 엄청난 시세를 내고 있죠. 근데 가려야죠. 제가 분명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으로 가면은 지금 트렌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하고 있죠? 중소 브랜드들. 예. 그리고 립. 저를 보면 립이 떠오른다고 하셨는데 지금 립 화장품 중에서도 특화되어 있어요. 립스틱이 아니고요. 립 틴트, 립밤, 립글로스예요. 지금 해외 그 수출액 비중이 중국이 비중이 제일 높았는데 지금 미국이 압도적으로 올라갔고요. 미국, 일본, 프랑스가 약진을 하고 중국이 확 빠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이템은 뭐가 들어갔냐면 립 제품인데 그중에 립 틴트, 립글로스, 립밤이에요. 그게 립스틱의 4배가 나왔어요. 지금 상반기에.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9월까지 다 9월달까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브랜드들이 다 날아간 거죠. 아이패밀리 SC의 로맨, 그렇죠? 그리고 클리오 대부분 다 올리브영 같은 H&B 채널에서 립 제품을 1위로 꼽고 있는 제품들이잖아요. 그리고 3C 스타일란더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백업을 해주는 회사가 어디였죠? 코스메카 코리아나 CNC 인터내셔널 같은 코스메틱스 한국콜마 말고 3, 4위 OEM, ODM들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인디 브랜드들, 중소형 인디 브랜드들이 일본이나 미국에서 뜨다 보니까 그 중소형사를 주력으로 하던 대형사는 코스맥스 한국콜마가 다 잡고 있었죠. 3, 4위의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이 중소형 인디 브랜드들이 약진하니까 그걸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역별로는 비중국, 탈중국이죠.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금 2주 동안 내내. 비중국, 탈중국이고 중국이라면 차이나 뷰티를 뒷받침해주는 OEM, ODM이라고. 지금 뭐 다 날라갔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중소형 인디 브랜드들의 수출을 도와주고 필플먼트로 물류센터를 제공해주고 홍보까지 해주는 실리콘2 급등했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코스메카 코리아와 CNC 인터내셔널 3위, 4위의 OEM, ODM 급등했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인기 있는 로맨 브랜드를 갖고 있는 아이패밀리 SC 급등했죠. 그리고 지금 리들샷으로 난리가 난 VT 엄청난 시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그동안 좀 주저주저 했었던 화장품을 주저주저 했었던 분들이 이 할랄 인도네시아가 또 2억 5천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으로 그러면 이제 그 주저함을 버리고 화장품 아까 말씀하셨던 중저가 인디 브랜드 내지는 OEM, ODM에 투자를 해도 괜찮은 타이밍일까요? 네, 지금 뭐 눌림목을 잘 공략하시면 두 번째 상승에서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괜찮은 타이밍이 또 온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이 인도네시아가 아주 매력적인 거는 일단 K-팝의 인기가 인도네시아에서 강력히 있다는 거는 그냥 관심이 없으신 분도 알아요. 왜냐면 슈퍼주니어 같이 지금 약간 슈퍼주니어라고 하면은 지금 엑소보다 더 위 선배잖아요. 네. 근데 슈퍼주니어가 인도네시아 공항 갔을 때 그 난리 나는 장면들 많이 목격하셨을 거예요. 예능이나 뉴스에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케이팝의 인기를 등에 업고 그 화장품만 얹히면 되는데 할랄 인증을 받는 이유가 무슬림 인구가 우리가 아랍이 많다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인도네시아가 제일 많아요. 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할랄 그 이슬람 문화권이기 때문에 뭐 할랄 인증 식품도 팔지만 식품 화장품도 팔지만 이 아랍이랑 틀린 게 아랍은 아예 비할랄은 들여오지를 못해요. 완전 배타적인 거죠. 근데 인도네시아는 그거에 비해서 기독교도 허용을 하고 비할랄 식품 화장품도 허용을 해요. 그래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게 더 좋은 거죠. 낮은 게 좋은데 문턱이 있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할랄 인증청 인증을 면제 신청을 했다. 네. 뭐냐면 우리나라 할랄 인증 기관에서 인증을 받으면 인도네시아에서 따로 할랄 인증청에서 인증받지 않게 해달라고 인도네시아 정부랑 지금 협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럼 화장품 회사들이 더욱더 문턱을 넘기 쉽겠죠. 그래서 지금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고 인도네시아 인구의 87.1%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이곳을 만약 뚫는다면은 아까 전에 일본, 프랑스, 미국 이거에 의해서 이제 동남아시아 중에 인도네시아 무슬림까지 네. 이렇게 되면 솔직히 중국 그렇게 우리나라 괴롭히고 뒤통수 쳤잖아요. 예. 이제 그냥 더 이상 그냥 그쪽 안 보면 됩니다. 탈중국이 이제 더욱더 가속화되고 매출의 다양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런 면에서 더욱더 좋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셔야겠죠. 2, 3개월 정도 쉬었다가 가열권에서 벗어났을 때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예. 화장품은 여전히 공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다시 또 지수가 상승할 때 화장품이 주도 업종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중소 브랜드들이라 시가총액이 작아서일 뿐이지 예. 스타일로 보면 트렌드로 보면 지금 그러니까 시세로 보면은 주도주의 시세예요. 알겠습니다. 주도 업종에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덩치가 작았을 뿐이죠. 예. 이미 예전부터 화장품주를 보자고 하셨고 또 주가 포텐이 터졌지만 지금 이 할랄 인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한번 팔로우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세 번째 체크리스트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네, 어제 기사 헤드라인에 뭐 일일 천하다, 롤러코스터다, 뭐 다양한 수식어가 정말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번 주 장이 참 스펙타클했죠. 네. 뭐 변화가 컸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막 유명한 음식점 잘 되는 음식점이 밖에 무슨 비바람이 부고 천둥이 친다고 갑자기 무슨 요리사의 실력이 떨어지고 이러지가 않아요. 네.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외부 변수가. 중요한 건 뭐다? 그 요리사의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주 동안 계속 떠든 게 뭐예요? 반도체 장비랑 화장품. 네. 지금 여기서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뭐 악화돼서 하마스의 땅굴을 폭파시키는 스펀지 폭탄을 개발하느니 뭐 고금리의 문제가 뭐 파월이 언제 뭐 비둘기파로 바뀔 거니 뭔 우리나라 공매도가 영향을 어떻게 미칠 거니 지금 반도체 장비와 화장품주의 흐름에서 1도 영향이 있습니까 지금? 일봉의 흐름을 봤을 때? 없습니다. 그냥 주도주의 흐름만 열심히 메뉴판에 써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에피타이저부터 시작해서 디저트까지 순서를 정해놓고 따라가면은 완전 시장 초과 수익률이며 올해 기록했던 손실마저도 뒤엎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순서대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순서는 뭐냐? 지금 반도체 장비 계속 그 반복해서 너무 얘기만 드렸기 때문에 반도체 전공정에서는 수율에 관련된 어닐링 장비 얘기했었고 후공정에서는 범핑을 작게 계속 압착을 해야 되는 그 리플로 장비를 얘기 드렸잖아요. 완전 대폭발을 해버렸죠 또 어제. 거기서 더 가버렸어요 또. 한미반도체 역사적 신고가를 또 가버렸죠. 자, 그 다음을 생각해야죠. 그럼 그 다음은 뭐 갈까? 지금 또 그 한미반도체 바로 또 잡으면 또 단기적으로 또 물리죠. 지금 그러면 후공정 장비가 이렇게 떴는데 그럼 뭐가 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후공정이 왜 못 컸죠? 대만은 보세요. 미디어텍이 설계도를 그리고 알칩테크가 그걸 연결해줘서 설계도를 가공해준 다음에 파운드리 TSMC에서 만들고 AS 테크놀로지가 오사트로 후공정을 하는 이 분업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 분업화에 있는 그 기업들이 전부 다 전 세계 1위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업계에서 1위를 못 하다 보니 앞에 팹리스, 뭐 여기 중간에 뭐 AD 테크놀로지 칩리스, 뒤에 오사트가 크지 못했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후공정에 장비를 제공해주는 업체가 우리나라 오사트 업체에 제공할 데가 없으니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캐파가 적으니 어디에 가서 했습니까? TSMC 같은 데 가서 한 거죠. 그리고 AS 테크놀로지 같은 데서 한 거고 한미반도체 공시 나오는 거 보세요. 다 누구랑 했는가?
AES 테크놀로지랑 계속 하잖아요. AES 테크놀로지에 뭐 비전 플레이스먼트를 공급 계약했다, 마이크로 소울을 공급 계약했다. 그게 이제 포텐이 터진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냐? 우리나라 오사트 업체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 후공정이 오사트 업체가 그동안 못 컸는데 후공정 장비 업체가 워낙에 크다 보니 그 후공정 장비 칼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칼이랑 뭐 저기가 엄청 방패가 엄청 좋아지니까 그거를 들고 오사트가 클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업체들. 패키징에서 제일 1위 업체 네.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 테스트에서 1위 업체 두산 테스나.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에피타이저 먹고 메인 먹고 디저트를 먹어야 되는데 이제 디저트 순서가 이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게 만약 공감대가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급등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메뉴는 우리나라 오사트 기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하고 두산 테스나가 예. 두 종목이 딱 들어오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슈들을 좀 자세하게 저희가 짚어드렸고요. 탑픽 종목들도 꼽아드렸으니까 오늘 장 대응하면서 기억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될 리스트들 들여다봤고요. 신일섭 소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